컨텐츠 기획 2 애플 강의 5주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컨디션이 정상으로 안 돌아와서 목소리가 약간은 좀 무겁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지난 4주차 강의 때 선생님이 한국 만화상답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적 동인, 어떻게 보면 엔진 같은 특성이 한국 만화 시장의 이중재화 구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듀얼 마켓 시스템은 듀얼 굿즈 시스템이지, 재화니까. 듀얼 굿즈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준공공재화된 만화방이나 공짜 만화들, 만화방, 만화책 대여점,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의 공짜 만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준공공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트랙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만화 잡지, 단행본, 학습 만화,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에서 미리 보기, 다시 보기 등의 유료,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세일 마켓이죠, 일종의. 그래서 일종의 프리카나믹스를 포함한 렌탈 마켓과 이 세일 마켓이 공존하는 아주 유니크한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의 만화 시장이다. 이게 최근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196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의 한 7,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만화의 중요한 시장 구조다 그랬어요. 사실 이 구조가 어떻게 본다면 한국 만화에서 독특한 수요 기반을 형성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회적 현상은 항상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존재하죠. 동전의 양면처럼. 부정적 측면은 특히나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IP에 대한 소유권과 정상적인 환급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은 제한 요건을 만들어냈던 게 이런 이중구조입니다. 하지만 독자들이 끊임없이 소비하고 신상품에 대한 소비가 진입장벽이 낮고, 그래서 항상 만화를 가깝게 볼 수 있는, 웹툰을 가깝게 볼 수 있는 식의 소비 구조를 일상화시켰다는 거에서는 프리카나믹스의 일종의 초기 시장 락인 현상에 대한 기능이 충분히 있다는 거지. 결국은 이중재화 구조가 가지고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정반합의 긍정과 부정의 기능은 한국 만화와 한국 웹툰을 버티고 있는 중요한 수익 구조의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프리카나믹스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지평 캠퍼스 들어가 보면 4주차에도 그 발표 및 토론 주제에 들어가 있어요. 이 공짜경제 시장이 실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어떤 게 역기능적이고 어떤 게 순기능적이냐, 방금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소비 패턴을 유지하고 일정한 정도의 독자층을 락인시키기 위해서는 프리카나믹스의 초기 시장의 기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근데 그 시장의 임계치라는 게 있죠. 프리카나믹스로만 유지되기에는 어려운 임계치 시장이 있습니다. 그 임계치 정도의 소비가 일정한 정도로 가득 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일 마켓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장의 유연한 기능이 존재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없다가 코로나 시절에 개발된 다시 보기와 미리 보기의 유료 결제들, 또 브랜드 웹툰의 다양한 유료 결제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5주차 이번에 할 건 이제 웹툰입니다. 제가 한국 만화사를 통해서 웹툰을 봤다면 이제 웹툰만 보는 거예요. 5주차는 그 웹툰 중에서도 웹툰의 컨셉, 개념, 히스토리, 그 다음에 생태의 구조, 웹툰의 플랫폼의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얘기를 쭉 같이 할 건데, 물론 수업 시간에도 또 쌤이 강의를 할 겁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인터넷 생태계가 1990년대 초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쌤이 그때 이제 군대 제대할 때였어. 인터넷이 뭔지도 몰랐었고, 전부 다 수기로 리포트 쓰고 수기로 시험 보던 시대에서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PC, 퍼스널 컴퓨터라는 개인용 컴퓨터가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되고, 아래 한글이 도입되고, 모두 워드로 치게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고, 도서관에 가던 모든 정보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핑하면서 알게 되고,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처음 느꼈던 게 93년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이 그때와
똑같은 사회적인 변곡점을 지나고 있어요. 인터넷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느꼈던 당혹스러움과 편리함과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들. 지금 AI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지. 우와, 이래도 되나? 이렇게 쉽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90년대 초에 인터넷이 도입될 때보다 훨씬 더 지금 더 강력한 사회적 변혁이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사회적 변혁을 PC를 사서 따라가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AI 도구를 알아야 돼. 또 사용료를 내고 유료 결제를 해보고 그 도구의 활용 측면과 내가 쓰고 있는 주요한 기능들을 순식간에 해낼 수 있는 요령들을 습득하는 것이 여러분의 경쟁력이 되는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전 시간에도 기말평가 때 발표할 때마다 AI 도구를 충분히 활용해라. 앞으로 리포트를 쓰든 논문을 쓰든 모든 거에 생성형 AI를 써라. 나쁜 거 아니다. 물론 그대로 쓰면 안 되지. 이게 환각작용도 있고 지인이가 불투명하고 표절 시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손을 처음부터까지 다 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환각작용뿐만이 아니라 이미 AI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글자 폼이나 어떠한 내용에 대한 트렌드를 보면 아이고 이거 AI 그냥 갖고 왔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반드시 손을 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똑같이 인터넷만큼의 변혁적인 패러다임 시프트를 느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웹툰을 돌아봅니다. 내가 쌤 왜 이 얘기했을까? 웹툰이 나오게 된 동기가 바로 인터넷과 함께입니다.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10여 년 동안 인터넷 많이 썼던 인터넷 세대가 IMF를 겪으면서 인터넷에 맞는 만화 형태를 개발한 게 웹툰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2023년에 시작된 생성형 AI로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2025년에 도구들이 일상화되기 시작했고 내년 되면 더 저렴해지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준화된 도구로 모아질 겁니다. 지금 여러 개가 있잖아. PPT 만드는 것도 여러 개가 있고 뭐 생성형도 챗봇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음악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년까지 가면 경쟁 속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호환이 잘 되고 가장 쉽게 배울 수 있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걸로 모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그 많은 엄청난 시장의 경쟁이 극도화되면서 극도의 돈을 투자받아서 막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시기입니다. 다 써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봐봐. 인터넷이 들어왔을 때 인터넷 세대가 10여 년을 거쳐서 본격화된 게 웹툰이었다면 AI가 들어왔고 10여 년 후에 본격화된 AI형 웹툰이 나온다는 거지. AI형 애니가 나오고 AI형 게임이 나온다는 건데 그게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가서 몇 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고 나면 사회에서 그게 빵 하고 터진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예전에 인터넷이 도입되고 나서 10여 년 동안의 시간 동안 웹툰이 생겼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볼 때는 3, 4년 만에 AI 웹툰이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 졸업하기 전에 나올 수가 있고 졸업하자마자 나올 수도 있고 졸업하자마자 그렇게 완전히 바뀐 환경에 여러분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리스키하면서도 반대로 기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건요. 모두가 다 스타팅 포인트에 선다는 겁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집이 워낙 분화인 사람, 부자가 아닌 사람도 다 똑같은 라인에 서서 자신의 능력과 성실성만 가지고 승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또 왔다는 거야. 선생님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이런 게 한두 번밖에 안 와. 지금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웹툰이 결국 AI형 웹툰이 2026년, 2027년에 본격화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90년대 초에 인터넷이 들어왔을 때 웹툰을 봐야 돼요. 어떻게 웹툰이 생겼나? 그러니까 웹툰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그냥 지금의 스크롤 웹툰이 나온 게 아니라 뭐 그 일러스트레이티드 툰,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려지는 웹툰, 그다음에 뭐 저기 페이스툰, 사진으로 얼굴 찍어서 만든 것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카드툰처럼 컷툰처럼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웹툰 형식이 많았습니다. 디지털로 그린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강풀이라는 작가가 순정 만화를 연재하면서
그렇게 그린 걸 밑으로 스크롤로 내리게끔 됐고 그게 마치 영화의 스토리보드처럼 사람들한테 인지되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긴장감과 연출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서 결론적으로 스크롤 웹툰이 표준화가 돼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스크롤 웹툰이 표준화가 됐을까요? 만화책이란 거는 넘깁니다. 그럼 넘기기 전에 그 페이지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올까 호기심을 갖게 되죠. 스크롤 똑같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호기심을 가졌던 그 다음 장면이 떠오릅니다. 형태만 다를 뿐 만화적 호기심은 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지털 웹툰을 그동안에 봤을 때는 만화방 만화의 스캔본을 보거나 일러스트레이터에 완성된 그림이 여러 장 있는 거를 차곡차곡 봤는데 이거는 앞에 컷과 뒤에 컷의 연결성 그리고 컷과 컷 사이의 공간 이런 모든 것들이 서사가 기존 형태보다는 훨씬 더 자극적이었고 훨씬 더 빠져들게끔 하는 감성적 기능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런 기능이 이제 웹툰에서부터 애니로 가는 웹툰에서 영화로 가는 그 중간 단계 역할을 스크롤 웹툰이 충분히 해내는 스토리보드 역할을 해줬다. 아마 그게 5주차 첫 번째 질문인 왜 스크롤 웹툰이 대중화가 됐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크롤 웹툰으로 보여지는 그 버티컬라이징 된 웹툰 중에서도 특히나 그림이 조금 떨어진 만화들 독특한 그림이 떨어졌다는 건 좀 작가들한테 미안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독특한 데생 독특한 캐릭터라이징 유니크한 스토리 유니크한 연출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스크롤로 등장한 사람들이 그 작가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발산하는 거지. 그 작가만이 가지고 있는 작가 정신이 그 작품의 독특함으로 투영되면서 독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게 되고 거기 더 락인하기 쉬운 형태의 현상이 계속적으로 집적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스크롤 웹툰이 웹툰의 전형적인 연출과 창작의 기법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기존의 책 만화보다는 웹툰을 더 많이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2000년대 초에 웹툰이 들어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웹툰이 포털 사이트 중심으로 만들게 된 가장 큰 동기는 포털이 제일 돈이 많았었거든. 그 당시에 포털이 계속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포털이 돈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다양한 정보가 있었다는 거죠.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은 포털 사이트 웹툰을 보러 들어가긴 하지만 웹툰을 보러 들어가도 그것 말고도 다양한 정보가 포털 사이트에 많았다는 겁니다. 또 웹툰 사이트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왜 우리 포털에 들어오나? 왜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는 미국에서 직수입된 포털들 야후, 엠파스, MSN, 라이코스 이런 식의 미국발 포털들이 한국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다음이나 지금 카카오, 다음이나 네이버는 완전 중소기업의 구멍가게였어. 왜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들 똑같이 야후처럼 다양한 정보를 올리면서 아주 어렵게 근근히 버텨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야후나 엠파스나 라이코스가 만화방 만화 10,000개, 20,000개, 30,000개를 스캐닝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제공을 해도 스크롤 만화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웹툰 형태의 카카오나 네이버, 다음이나 네이버에 있는 웹툰에 매혹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세대, 그 당시 2030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저항의식이나 또는 기득권에 저항하는 생각들이 기존에 있었던 익숙한 것보다는 새로운 거 지금 MZ들이 하듯이 그런 거에 더 잘 호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예전에 이제 그 전에 IMF 전까지만 하더라도 새로운 만화가들은 만화 잡지에 신만화 공모전을 통해서 등용이 됐고 만화 잡지에 연재를 하는 게 일상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이트키핑이 강했어. 만화 잡지 출판사의 편집장이 워낙 강력한 파워풀하고 권력이 셌고 너 이 만화 이 장르로 이런 캐릭터로 몇 화 그려. 그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르적인 혁신, 캐릭터라이징의 독특함, 스토리텔링의 공격성, 실험성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시대였죠. 근데 웹툰은 편집장이 없어. 그냥 도전만 해 내가 올리면 돼. 평가를 누가 받아? 댓글이나 독자들의 왔다 갔다 하는 흔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이야기,
매회 끝나도 되고 옴니버스를 해도 되고 서사로 연결해도 되고 뜬금없이 막 앞뒤가 안 맞아도 되고 그림도 정상적인 그림의 대상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도 없고 이런 자유로움과 실험성이 결국은 웹툰에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털 사이트가 처음에 기능을 이랬어요. 웹툰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웰커밍 컨텐츠지 내지는 낚이는 컨텐츠, 꼬시는 컨텐츠가 웹툰이었어요. 그 웹툰의 기능 딱 그거였어. 사람들을 더 많이 그 포털 사이트에 오게 만들고 자주 재방문하게 만들고 객단가가 극대화될 때까지 그 포털에 머물게 하는 기능이 포털 사이트에서 웹툰의 첫 번째 기능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 강풀 만화 웹툰이 30화에 35화 정도 연재하는데 30화 되면 막 수백만 명이 보는 거야. 그럼 영화 판권 계약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2000년대 초에 보시면요. IMF가 끝나가면서 벤처 붐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영상산업에 삼성 영상사업단, 대우 영상사업단 이렇게 막 엄청난 그 대기업들의 영상사업단이 투자금을 들고 영상업체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만들어야 돼. 드라마도 만들어야 돼. 그럴 때 시나리오를 그때부터 찾고 대중성을 검증받고 읽어보고 캐스팅하는 거 이런 시간을 최대한으로 아껴줬던 게 바로 웹툰이거든. 100만 명 이상 독자들이 확인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다. 팬덤이 형성됐다. 재밌는 거거든. 거기에 캐릭터 얼굴 다 그려져 있지. 배경 헌팅 다 되어 있지. 영화를 만들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웹툰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웹툰의 IP를 사들이기 시작하죠. 2000년대 초부터. 결국 포털이 안 겁니다. 와, 이 웹툰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포털 사이트에 사람을 더 많이 오게끔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IP의 경매장이다. IP를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중요한 마켓이다. IP 마켓으로 기능이 바뀝니다. 중요한 걸 메모하세요. 처음에는 작가들의 등용문이었어. IMF 때 다 망해버린 만화 잡지 때문에 신인 만화 공모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작가가 되려면 도전 만화에 내봤어야지. 포털에다가. 결국 만화 신인 만화 등용문과 포털 사이트의 고객을 끌어들이는 웰컴 컨텐츠 역할을 하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IP의 발전소, IP의 마켓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기능은 뭘까요? 자, IP가 커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IP에 집중하게 되고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 그 사람들로 하여금 포털 사이트에 들어오게 된 동기가 네이버에 들어왔다가 네이버 웹툰으로 오는 거잖아. 2010년 되면 뭐가 생겨요?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웹툰은 엄청난 폭발적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PC로만 웹툰을 봤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기능은 10대, 20대만 보던 만화 세대, 카믹 제너레이션을 30대, 40대, 50대 중장년층까지 확장시키는 기능을 했던 게 웹툰이었어요.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사실 2000년대만 하더라도 성인들이 만화를 볼 수 있는 건 만화방도 많이 없어졌고 만화책을 사서 지하철에서 보는 것도 너무 눈치 보이고 가오가 떨어지지 가오가. 또 그 책을 또 여러 권 들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성인들이 보는 유일한 만화는 스포츠 신문 만화였어. 2000년대 초에는 지하철 타면 스포츠 신문 사가지고 다 봤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인류급 최고 인기 작가들이 다 스포츠 서울, 스포츠 한국 뭐 이런 데다가 연재하는 일간 스포츠, 결국 스포츠 신문 시대였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공짜로 PC로 웹툰을 볼 수 있잖아. 그래서 340, 5060이 이제 PC를 통해서 웹툰에 들어오게 된 거지. 근데 문제는 세대를 확장시키고 사람들이 만화를 더 많이 보게 만든 기능이 있었지만 집중하거나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보장을 못해요. 왜? 책상 앞에 앉아야만 되니까 데스크탑에. 데스크탑 앞에 있는 큰 화면을 들고 화장실 갈 수도 없고 침대에 들어누워서 이 큰 화면 들고 당시 또 이 PC는 지금처럼 얇고 가벼운 모니터가 아니라 맥킨토시 처음 나올 때 알죠? 엄청나게 크게 두꺼운 모니터. 이거 들어놓아서 그 모니터로 보다가 떨어지면 많이 다쳐. 많이 아파. 그러니까 그것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동성이 없었다는 거지. 모빌리티가.
책상 앞에 앉아서만 볼 수밖에 없었다는 성장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가 돼버리는 거야. 웹툰 독자가.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확 나오면서 이제 엄청난 모빌리티, 이동성이 생깁니다. 만화책보다 더 작고 더 가볍지만 수천 권을 넣을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넣을 수 있는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화장실부터 침대 위든 어디든 뒹굴뒹굴 차 안에서도 다 웹툰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웹툰은 더 많은 고객층을 흡입하고 네이버 웹툰이라는 앱이 나오게 되면서 웹에서 앱으로 바뀌니까 네이버 웹툰을 보기 위해서 네이버를 갔다가 들어가질 않고 네이버 웹툰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결국 네이버 웹툰 때문에 네이버 홈페이지에 돈을 벌다가 네이버 웹툰만 보게 되니까 결국 네이버 웹툰에다 광고를 시키게 되지. 빅배너라고. 마치 그 웹툰 제일 끝에다가. 결국 만화 작가의 등용문, 웰커밍 컨텐츠, IP 마켓, 그 다음에 바로 광고 플랫폼이 되어버린 겁니다. 웹툰 플랫폼이. 그러니까 그 다음 뭐냐?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의 웹툰은 정상적으로 그 전까지는 아무리 해외 나가려고 해도 해외에서 알아주지 않던 동방의 한 나라가 묘한 장난질에서 스마트폰 조그만 화면으로 만화 본단다. 그게 말이 되니? 만화는 예술이고 제9의 예술이고 좋은 그림을 멋지게 책으로 감상해야 되지. 뭐 이런 유럽 사람들과 야 그거 책으로 넘기면서 봐야지 무슨 스마트폰이야 라고 생각하던 북미 사람들이 코로나 때 집에서 갇혀 있으면서 웹툰을 알게 됩니다. 만화책을 사러 갈 수도 없고 택배를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결국 그런 속에서 스마트폰이 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웹툰도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됐고 북미 지역과 유럽에서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광고 플랫폼에서 뭘 연결되냐? 소셜 미디어형 웹툰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도 계속 소통하게 되니까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웹툰 플랫폼의 진화 과정입니다.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웹툰 플랫폼이 이렇게 진화하게 됐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 웹툰 비즈니스의 딜레마가 몇 개 있어요. 선생님 10가지로 정리된 게 있는데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이 웹툰 딜레마는 가장 큰 게 댓글이에요. 댓글은 무명의 작가를 도전 만화에서 베스트 도전 만화로 다시 정식 연재한 작가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동력의 역할을 합니다. 힘을 내죠. 힘이. 근데 이게 일정 정도 지나서 팬덤이 가득해지면 또 연재 작가가 인기 작가 되면 되려 이 팬덤이 독약이 되죠.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끊임없이 뒤에서 험담을 합니다. 초심을 잃었다. 너 이번 시나리오 이번 이야기가 재밌니? 내라도 그렇게 쓰겠다. 다음 거 내가 써줄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댓글들. 특히 강풀 작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중가를 휴지한다고 그랬다가 또 정신 못 차리는 이상한 독자들이 네가 작가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험담을 하는 지경까지도 댓글에 무리함은 생깁니다. 결국 댓글의 무리함이 결론적으로 한 작가와 한 작품을 대중적인 스타로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완전히 대민 기피증이나 우울증 걸린 작가로 밀어내려버리는 악영향도 준다는 거죠. 이 댓글의 이면성. 사실 이게 어떻게 본다면 한국 웹툰에 너무 빨리 성장하고 너무 빨리 확장된 시장에 또 하나의 구조적 모순이었다라고 또 볼 수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또 딜레마는 이제 하나가 잘 되면 다 따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목이 재밌으니까 어떤 제목대로 되고자 이름도 비슷하게 되고 또 이게 로맨스 판타지가 인기 있으니까 비슷비슷한 로판이 많이 나오고 결국 하나의 독특한 스탠다드 폼으로 이렇게 편향되는 문제가 또 발생한다. 이런 것도 딜레마죠. IP를 많이 팔고 IP 때문에 시즌 2, 시즌 3가 나올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 일종의 배우들의 리스크 잘 인기 있던 웹툰을 갖고 와 드라마를 10부작을 만들어서 재밌는데 갑자기 그 배우가 학폭이었대. 비폭이었대. 뭐 이래갖고 여론의 문매를 맞아버리면 그 드라마와 웹툰이 다 그냥 사장돼 버리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딜레마 속에서 웹툰이 존재하게 된다. 이것도 시장의 확장 때문에 나온 문제겠죠. 이런 것들도 갖고 있다. 또 하나
이제 코로나 끝나고 글로벌화된 웹툰이 갖고 있는 또 한계. 시장이 커진 만큼 국내 해외 다 커졌어.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진화가 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진화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동력이 바로 AI다 생각이 들고, IP의 합종 연행, 지난 시간 얘기했던 디즈니와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합종 연행 같은 이런 병행 전략들이 결론적으로 웹툰 시장의 비상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오늘은 만화 시장의 이중 재화 구조부터 웹툰의 초기 역사, 그 다음에 진화 과정, 플랫폼의 그 구조적인 기능들의 변화, 진화 이런 것들 얘기를 쭉 드렸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수업 시간에는 5주차에 이 웹툰 자체의 기능의 변화와 또 아까 얘기했던 웹툰 비즈니스 딜레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 FL 강의를 숙지하고 같이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